고성국 칼럼입니다. 다시 광장을 지배한 자유우파. 네, 제가 좋아하는 문화일보 허민 대기자의 칼럼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광장을 지배한 탄핵 반대 보수 세력, 타락한 진보 헤게모니에 대한 거부다. 탄핵 찬성 18,000명, 탄핵 반대 12만 명. 이게 3.1절 집회에 대한 경찰의 비공식 추산 규모다. 6분의 1에도 못 미쳤다. 이 정도면 대세는 갈렸다. 보수의 결집은 주말마다 열리는 탄핵 반대 집회장에서 분명히 느껴진다. 이재명이가 총동원령을 내리고 안타깝게 호소했지만 6대 1 이상의 엄청난 차이로 탄핵 반대 보수 세력이 압도했다. 집회의 규모는 보수의 결집을 말해주는 가장 확실한 데이터다. 부산, 이 경찰 추산입니다. 부산 13,000명, 대구 52,000명, 광주 30,000명, 대전 17,000명, 그리고 3.1절에 광화문 여의도 12만 명. 경찰 추산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여론조사에서 잡힌 탄핵 반대 여론 또한 마찬가지다. 박근혜 탄핵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보수의 결집을 말해주고 있다. 8년 전 박근혜 탄핵 정국 때는 탄핵 찬성 여론이 80%를 넘나들었다. 장외 집회도 좌파가 앞섰다. 당시에 탄핵 심리에 참여했던 보수 성향의 한 헌법재판관은 결국은 탄핵 인용 쪽에 표를 던져버렸는데 그 후에 기자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촛불에 타 죽을 수도 있겠다고 하는 압박을 받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 생각과 다르게 인용 쪽으로 표를 던졌다. 헌재의 심판이 국민 여론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받는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전 헌법재판관의 고백이죠. 그러면서 허민 대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수가 오랫동안 짓눌려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과 함께 80년대 사회문화적 좌파 헤게모니가 급속히 형성됐다. 5월 광주, 6월 민주항쟁을 거치면서 좌파 헤게모니는 아주 강력해졌고 최근까지 계속됐다. 진보가 더 개혁적으로 여겨졌고 진보가 더 도덕적으로 인식됐고 진보가 더 정의롭게 느껴졌고 진보가 더 선한 것으로 묘사됐다. 이에 비해서 보수는 후진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불의한 존재, 악한 존재로 치부됐다. 그 바람에 87년 이후에 보수가 집권을 하더라도 늘 중도 진보니 하는 쪽과 어떤 형태로든 손을 잡거나 그쪽에 아부를 떨지 않을 수 없었다. 김종필이가 김대중과 손잡고 정몽준이가 노무현과 손잡고 박근혜가 김종인과 손잡고 보수가 집권을 해도 정말 힘겹게 간신히 집권할 수밖에 없었다. 그만큼 이른바 진보 헤게모니, 좌파 헤게모니가 압도적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바뀌기 시작했다. 87년 586을 상징하는 문재인이, 조국이, 이재명이 이들의 무능과 부패와 사법 리스크가 국민적으로 확인이 되면서 눈치만 보던 식물성 보수가 이제 당당하게 소리치고 일어나는 동물성 보수로 변신하게 됐다. 이 보수의 정체성 찾기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사실은 시작됐다. 통합진보당 해산, 이석기 내란 음모 처단, 이 미완의 보수 프로젝트가 문재인 5년을 건너뛰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본격적으로 재가동됐다. 동맹과 자유의 연대가 확인됐고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가 공고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뉴라이트 논란이나 건국절 논란 때마다 정면 돌파해왔다. 그 과정에서 보수는 정치 현안에 눈을 떴고 PR을 제대로 구분할 수 있게 됐고 보수의 팬덤 정치에 반응하기 시작했다. 박근혜 탄핵의 아픔을 성찰하면서 좌파가 주도하는 다수의 폭정, 그리고 대통령 탄핵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적법 절차의 훼손에 분노하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좌파들의 민주당의 의정 국회 폭주를 일깨워줬고,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행정 권력마저 차지할 경우에 닥칠 수 있는 심각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깨닫게 했다. 마침내 보수는 국기 결집을 도모했고 체제 전쟁에 제대로 눈을 뜨게 됐다. 지금 보수는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고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다시 광장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 연장선에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 그리고 종북 주사파들에 대한 전면적인 척결이 있는 겁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